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이 18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미국 역사상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하원 표결 결과와 앞으로 남은 절차를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은 18일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방해 혐의를 규정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먼저 표결에 붙여진 권력 남용 항목은 찬성 230표, 반대 197표, 또 의회 업무방해 항목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또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날 표심은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 측에서는 일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표결 직후 미국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done what we have set out to do. The House has acted on a very sad day to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o do so in a manner that was fair, even though the other side was mischaracterizing it, nonetheless it was fair and appropriate and urgent.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추진이 무법적, 정치적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This lawless partisan impeachment is a political suicide march for the Democrat Party. It really is. It's a disgrace. Democrat lawmakers do not believe you have the right to select your own president. 남은 절차는 상원에서 대법원장 주재 아래 진행되는 탄핵 심판과 최종 표결입니다. 다음 달 절차가 시작될 예정인데 최종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가결을 위해선 제적 인원 3분의 2인 67석이 필요하지만 민주당과 무소속을 모두 합해도 47석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탄핵안이 넘어온 대로 속전속결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바로 넘기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가 연말을 앞두고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미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셈법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도발 수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관여할 여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VOA에 북한이 미국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양보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등 위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어렵게 해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면 이는 미국의 정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부결이 확실시되는 탄핵보다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 that North Korea be patient, don't cause any trouble in 2020, and then in 2021, if Trump is reelected, he can then have much more freedom to go to Pyongyang and announce an agreement on denuclearization.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만큼 탄핵 절차가 대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탄핵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 등 미 본토 위협을 감행할 경우 기대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Going to be looking for procedures to shift attention from continued politics of impeachment in the direction of substantive issues. And if North Korea takes extreme actions, they make themselves a target.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경고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전략은 미국의 대선과 연계된 전략이라며 탄핵을 고려한 전략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I know it's going to be one more year, so
any deal that the U.S. and North Korea make is going to be a very temporary deal. It'll have to be reevaluated in spring of 2021 anyway. 북한은 앞서 7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는 국내 정치적 어젠다로 북미 대화를 편의주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간 벌기 속임수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제정세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계속 진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 결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외교협회 CFR은 18일 공개한 2020년 예방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이란 문제와 더불어 북한과의 심각한 대립이 해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비상사태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비핵화 협상이 파국을 맞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한반도에서의 심각한 위기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 근무했던 토마스 도닐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CFR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우려에 공감했습니다. The North Korea program is progressing, according to all kinds of reports, right? Public reports. 도닐런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확산 문제와 군의 역동성과 생존성,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북핵으로 인해 주목해야 할 관점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닐런 전 보좌관은 북핵이 용인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도닐런 전 보좌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등에 대한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느냐는 질문에 이란을 사례로 들며 제재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경제 제재와 압박은 일반적으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때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일 중국을 전격 방문해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비건 대표와 러 자오후이 외교부 부부장이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미 두 나라가 가능한 빨리 대화와 접촉을 재개하고 신뢰를 쌓아 이견을 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건 대표는 이날 중국에서 북한 측과 접촉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또다시 한반도 상공에 투입돼 대북 동향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군용기 추적 민간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은 19일 미 해군 소속 정찰기 EP-3E 한 대가 한반도 2만 5천 피트 상공에서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전파 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찰기로 미사일 발사 전후에 방출되는 전자신호등을 포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군 정찰기의 비행 노출은 지난 12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한국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경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가 밝혔습니다. 정은보 수석대표는 1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원칙적으로 28년간 유지되어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는 한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과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외에 대비태세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북 비핵화 협상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며 청두 방문 직전 베이징에 들러 시 주석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반도 정세와 한중 관계 발전 등과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